예언제이보. 리버풀에서 클롭의 시대가 저무는 듯하다. 흔히 지난 10년간 EPL의 2개의 왕조를 일컫곤 하는 게 바로 리버풀과 맨시티이다. 하지만 이 평가의 클롭은 억울할 수 있다. 왜냐면 리버풀의 왕조는 클롭이 일구었다는데 누구도 이견을 달지 않겠지만 맨시티의 성공은 팬만의 것이 아닌 만수르의 돈과 패배 재능 둘의 공동 정부였던 게 사실이다. 리버풀의 구단주는 보스턴 레드삭스의 소유주로 유명한 미디어 재벌 헨리다. 헨리의 자산은 5조에 못 미치는 걸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토트넘의 루이스 구단주보다도 약소한 규모이다. 이로 인해 이번 시즌 전까지 리버풀의 이적료 지출은 유럽 프로축구단 중 20위 정도에 머물고 있으며 첼시에서 쫓겨나 세리에에서 전전하던 살라, 짤스부르크에서 사우스햄튼으로 이적해 맞꽃이 피던 마네 등 비싸지 않은 선수들을 데려와 EPL 득점왕을 안기며 세계적인 선수들로 키워왔다. 과연 이런 환경을 과르디올라에게 주어줬더라면 어느 정도의 성과를 올릴 수 있었을지 의문이다. 하지만 올 시즌 리버풀은 완전히 힘을 잃고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더 이상 반전의 기미는 보이지 않으면 리그 우승은 말할 것도 없고 챔스권 진출, 유로파 진출도 불가능한 게 거의 확실시된다. 한마디로 한번 팀의 분위기 개선과 반전이 필요하며 축구단의 가장 확실한 분위기, 반전의 카드는 바로 감독을 단두대에 올리는 것이다. 물론 의왕의 머리를 교수대에 올리긴 어느 시대나 어렵다. 챔스와 리그 우승을 거머쥐고 리버풀 신왕조를 개창한 클롭의 시즌이 불과 3개월 조금 더 남은 지금 경질하긴 애매하다. 더군다나 리버풀은 지금 매물로 내놓은 상태이고 매각이 유력한데 클롭 대신 새 감독을 이제 팀을 팔고 나갈 헨리가 임명한다는 것도 부담스러운 일이다. 아마도 이번 시즌은 죽이 되던 밥이 되던 클롭은 안필드 클럽하우스에서 자리를 빼는 일은 없을 걸로 보인다. 다만 이번 시즌이 끝나고는 새 구단주 하에 새로운 감독이 올 걸로 보이는 게 개인적으로 나폴리의 스팔레티 감독과 김민재, 오시멘, 흡이차, 로버츠카 등 나폴리 우승팀이 단체로 리버풀로 이사올 확률이 꽤나 된다고 본다. 이유는 다음과 같은 게 현재 유럽에서 리버풀 정도의 팀 클롭의 바통을 넘겨받을 수 있는 정도의 명성과 실력을 가지고 있는 감독은 투엘 지단 정도 외에는 딱히 떠오르지 않는다. 하지만 이들이 리버풀로 올 확률은 적어 보인다. 지단은 프랑스 대표팀 등을 노리고 있고 투엘은 바이에른 뮌헨 그리고 바셀이나 레알 등 라리가 팀과 링크되고 있다. 올해 만약 스팔레티가 나폴리를 33년 만에 세리에 우승컵을 들게 하고 또 챔스에서 준결승 이상까지 간다면 스팔레티와 아이들은 현재 리버풀 인수자 명단 첫 번째 줄에 올라와 있는 PSG 구단주 카타르 자본의 첫 번째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비교적 어리고 빅리그에서 홀란드 케인과 함께 가장 눈에 띄는 9번인 오시멘과 흡이차, 김민재 등 선수들의 재능도 물론 매력적이지만 AS 로마, 인테르 나폴리 등을 맡아 세리에에선 잔뼈가 굵은 스팔레티 역시 꽤나 괜찮은 감독이다. 투헬처럼 고단과 특별히 마찰을 일으키는 감독도 아니고 한때 포스나인 제로톱이란 전술을 만들어 nem으로써 AS 로마의 토티 제로톱을 전 유럽에 유행시켰던 감독이다. 바로 이 제로톱을 메시에게 맡겨 바르셀로나 왕조가 개창되기도 했었다. 현재 스팔레티는 나폴에서는 강한 전방 압박 하프라인까지 올라가는 센터백, 라인의 빠른 전방 침투로 호쾌한 득점력 등 리버풀과 가장 비슷한 공격 축구를 하고 있다. 여러모로 리버풀이 클롭의 후임으로 선임하기에 괜찮은 감독이 바로 스팔레티이다. 한번 스팔레티와 김민재를 포함한 스팔레티의 아이들이 리버풀의 새 엔진이 되길 기대해본다. 클롭이 멸망한 데는 그의 세 가지 실수가 치명적이었다고 본다. 첫째는 그의 전술상 이유로 인한 선수들의 욕심이다. 소위 클롭의 헤비메탈로 통칭되듯 미친듯이 경기 내내 압박하고 뛰는 전술로 인해 선수들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부하가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 게다가 팀 스쿼드 역시 얇아서 교체 역시 불가능하니 선수들을 트로피를 위해 갈려나갈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지난 2년 전부터 리버풀은 항상 7, 8명이 부상자 명단에 올라가 있는 전형적인 부상병동이었다. 두 번째는 클롭의 영입 실패이다. 5년 전 1,000억의 반다이크를 사우스햄튼에서 사온 이후 지난 시즌 디아즈, 이번 시즌 누네즈, 각포 등 정말 오랜만에 구단주 헨리는 3,000억 내외의 선수를 영입해줬다. 하지만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고 명품도 사본 년이 잘 산다고 오랜만에 돈을 써보는 클롭의 영입은 대실패였다. 토트넘에서 하이제킹한 크리스탈맨 디아즈는 피치 위에서보다 부상자 명단에서 찾아보는 게 빠를 정도로 유리몸이었고 포르투갈산 컵방록도 누네즈 역시 수준 미달이었다. 게다가 얼마 전 영입한 각포는 양키즈로 가야 할 선수가 리버풀에 잘못 왔나 할 정도로
골드1로 홈런을 쏘아올리는 거 외에 보여주고 있는 게 없다. 한마디로 오랜만에 돈을 써보다 보니 돈 쓰는 법을 몰라서인지 클롭은 귀하게 찾아온 영입 자금 3천억을 날려먹었다. 세 번째로 사람은 들고 날 때를 알아야 한다는 말이 있다. 클롭은 원래 이번 시즌을 안식년으로 삼았으나 웬일인지 리버풀과 재계약 이번 시즌도 감독을 맡고 있다. 적당한 때 멈춰야 한다고. 지난 시즌을 끝으로 리버풀을 떠났다면 클롭은 리버풀의 전설로 기록되며 아마도 훨씬 더 좋은 기회를 마주할 수 있었을 것이다. 계속되는 성공에 취해 멈추고 싶지 않았던 게 바로 클롭이 오늘날처럼 스타일을 구기게 된 세 번째 잘못이다. 자, 우리의 바람은 스팔레티와 김민재 등 이스쿠테토와 비기. 자, 우리의 바람은 스팔레티와 김민재 등이 스쿠테토와 빅이어를 맛있게 먹고 깨손 장군처럼 리버풀에 입성 새로운 리버풀 왕조를 개창하게 되길 바라본다.